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현대사회에 살면서 가족에 대한 필요성과 정의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던 동양의 문화는 시대가 변하면서 핵가족을 넘어 이젠 1인 가구의 시대가 되었고, 심지어 초고령화 사회에 이어 저출산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인 것이 사람과의 사이, 즉 두 사람 이상의 관계가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 인자 하나만 하더라도 마치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누워있는 형태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한자 플레이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저 선사시대에서부터 만들어 온 이유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은 인류 문명이 크게 발전이 된 큰 계기 하나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고로 현재 점점 저출산과 1인 가구 세대를 겪어오면서 조금은 슬픈 현실들을 만나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전쟁사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있는 것처럼 인류의 문명이 크게 발전하는 때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는 일본인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2018년도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은 이유는 내가 심사위원이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 시대에 반영도 되면서 언짢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잘 꼬집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황금 종려상의 의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칸의 최고상이었던 종려나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우승 상품처럼 1등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란 것이죠. 종려나무의 최초의 유래는 성서에서 아담이 천국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몇 가지 받아가지고 온 작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밀, 이삭, 종려나무 세 가지인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 후에 아담 세계의 첫 혈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씨앗들이 자라서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가족들은 후에 나라까지 세워지게 되며 큰 왕국을 거쳐 지금은 전쟁국가로서 이 세상에 존재해 있습니다. 물론 옛날이나 방금 말한 아담의 후손들은 남녀의 씨앗이 만나 혈족을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응집력과 많은 핍박에도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이유는 선민 사상으로서의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똘똘 뭉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록 종교적으로 예언을 믿지 못해 예수를 죽인 죄로 핏값을 받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또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과 예수를 영웅으로 추대하려 했던 사람들은 옷가지와 종려나무를 들고 격하게 환영하였습니다. 이는 아담이 종려나무와 조금 남은 씨앗들을 가지고 나와 가족을 이루어 후에 왕국을 세운 것처럼 예수도 영적인 시인 성경 말씀과 그의 제자들이 바치는 종려나무와 같이 예수의 가족을 이루려 한 것이 성립됩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진짜 가족이 아니지만 같은 말씀으로 낳아 기른 아이라며 가족이라고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의 상징, 그리고 건축용으로도 사용되던 그 종려나무의 잎사귀는 한 가족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승리, 그리고 개혁하는 영웅을 위한 훌륭한 상징으로 이 황금 종려상이 많은 사회 풍토를 그리는 영화에 많이 수상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영화 어느 가족에서의 노부요 역을 맡은 안도 사쿠라의 대사 중 부모를 선택할 수 있으면 그만큼 어느 누구보다 강한 유대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좋아서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 된 것이냐? 혹은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럴까? 하며 원치 않는 가족에 대한 원망을 드러낼 때가 있죠. 혈족은 절대 원해서 가족으로 편성되어지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의하에 결혼하고 합의하에 아이를 낳았다 한들 그들이 원했던 아이가 나올 거란 보장도 없고 정작 그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상으로 낳을 수는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외모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도 말이죠. 영화에서는 우연찮게 만나게 되고 상황에 따라 가족이 되어지는 경우이긴 하나 혈족으로 태어나 억지로 붙어 살게 된 것이 아닌 가족들 중 각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족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었다면 당장 뛰쳐나와서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며, 심지어는 5살짜리 아이가 집에 안 가고 좀도둑 가족의 집에 머물러 있기를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 영화를 다시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영화의 영어 제목은 샤프리터스. 좀 발음이 구리지만 샤프리터스로 뜻은 좀도둑이란 뜻입니다. 영화 초반부터 도둑질하는 장면부터 나오기 때문에 영어 제목으로 패밀리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닌 좀도둑들이란 제목으로 나온 것이 의아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 행위로 인해서 다른 시이지만 유대감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형성되고 영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겉으로는 아이들에게 가장의 역할을 맡은 오사무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였지만, 그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법을 알았고 그것을 가족으로 만들기에 사용하였으며, 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가족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남자아이에게 자신의 본명을 주며 아빠라고 듣기를 원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로써 영화 어느 가족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혈통만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유대감을 가진다면 모두 가족이 될 수 있고, 혈족이더라도 서로 유대감이 사라진다면 뿔뿔이 흩어져 가족은 사라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여자친구도 만들고 싶고 결혼도 하고 이쁜 아기도 낳고 싶지만, 그런 육체적인 가족 말고 비록 육체적인 씨는 다를지라도 나와 뜻이 같은 진정한 가족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과정과 인내 시간이 길고 험하더라도 나에게 늘 나를 도와주는 귀인들이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첫 영화 리뷰를 통한 철학적 고찰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다면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길 우주의 별처럼 기다릴게요. 그럼 안녕!